안녕하세요. 한국고전번역원 대외협력처장 권경순입니다. 우선 2024 전통기록문화 창작 컨퍼런스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는 K 콘텐츠의 동력, 전통기록문화의 미래를 이끄는 공모전들로 전통 기록 자료를 바탕으로 한 공모전들의 현황과 성과, 그리고 문제점들을 검토함으로써 창작자들의 전통 소재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초대를 받은 이유는 한국고전번역원이 한국고전종합DB 활용 공모전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컨퍼런스의 전체 취지에 맞게 한국고전종합DB 활용 공모전 성과와 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관련 분야 연구자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학술적, 이론적 이야기보다는 실무자적 관점에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지하다시피 한국고전번역원은 1965년 학술문화예술계의 원로 50여 명의 주도로 설립된 민족문화추진회를 전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고전문헌을 수집, 정리, 번역하여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2007년 한국고전번역원으로 재탄생하였습니다. 우리 고전을 교감, 표점, 번역하고 그 결과물을 도서와 한국고전종합DB로 제공하는 일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고전종합DB는 민족문화추진의 시절인 2000년에 처음으로 구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고전번역서, 조선왕조실록, 일성록, 한국분집총관 등 한국고전번역원의 모든 사업 성과물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웹서비스함으로써 국민들이 누구나 어디서나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현재 한국문집과 특수고전번역 약 1100책, 조선왕조실록, 일성록, 승정원일기, 신역조선왕조실록 약 1500책, 한국문집총관을 비롯한 원전정리서 약 750책을 구축하였고, 고전번역서 서지정보, 인물관계정보, 고전용어 시소러스 등 다양한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고전종합DB 활용 공모전은 이러한 고전번역 성과의 대중적 이용 활성화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전반적인 개요를 살펴보면 공모전 개최 배경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진행함으로써 고전의 현대적 계승과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명칭, 목적, 공모 분야 등 시기별로 조금씩 변화하였는데 연도별 상세 내용은 향후 뒷부분에서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대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및 취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전종합DB를 활성화하고 고전의 현대적 계승을 위해 공모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명칭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한국고전종합DB 활용수기 공모전, 2014년은 한국고전종합DB를 활용한 창작 아이디어 공모전, 2015년부터 23년까지는 한국고전종합DB 활용 공모전이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공모 주기는 연 1회이며 절차는 공지를 한국고전번역원 홈페이지 및 유관기관 사이트에 하고요.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공모 주제에 대해서도 연도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2009년부터 13년까지는 한국고전종합DB를 활용한 사례를 공모하였고 14년부터 23년까지는 한국고전종합DB를 활용한 콘텐츠를 공모하였습니다. 참가 자격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개최 경과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09년부터 13년까지는 수기와 사례를 공모하였고 응모 인원은 연 20명에서 30명 정도 되었습니다. 다만 특이하게 2010년에 응모 인원이 2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오류 신고 및 추천 기사 이벤트를 동시에 진행해서 그런 것이고 2011년에는 홈페이지 디자인 공모도 동시에 시행하였습니다.
예, 다음입니다. 14년부터 24년까지인데요. 예, 14년, 15년에는 공모 분야 변경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15년부터는 고전 명부라는 새로운 공모 분야가 추가되었습니다. 응모 인원은 어떤 일정한 경향성을 찾기는 힘들고, 예, 그때그때마다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7년, 2019년, 2021년에 응모 인원이 많은 이유는 그 당시에 관련 유관학과 등에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공모전을 좀 이용하여 과제를 냈기 때문에 그쪽 수강생들이 많이 지원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공모전을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는 교육부 장관상도 시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한국고전종합DB 활용 공모전은 2014년을 기준으로 그 목적과 성격, 분야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2014년부터 2023년까지로 시기를 구분하여 그 성과와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고전종합DB 활용 공모전은 2009년에 한국고전종합DB 활용수기 공모전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공모전을 진행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고전의 대중화,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고전종합DB 이용 활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9년과 2010년은 이용 활성화에 보다 초점을 두었고 2012년과 13년은 고전 대중화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진행하였습니다. 공모 분야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동일하였습니다. 한국고전종합DB 활용수기 공모전이라는 큰 틀 아래에서 교육 분야 활용 사례, 학술 및 연구 등 학술 분야 활용 사례, 저술, 창작 및 콘텐츠 분야 활용 사례, 기타 한국고전종합DB를 활용한 유용하고 흥미로운 사례 등을 공모하였습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110명 응모를 하였습니다. 응모 인원을 보면 연간 20명에서 작게는 9명, 많게는 32명까지 응모를 하였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은 오류 신고와 추천 기사, 2011년은 홈페이지 디자인 응모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분야별 응모 현황을 살펴보면 110명 중에 29명, 즉 26.4%가 교육 분야, 56명, 50.9%가 학술 분야, 그리고 21명, 19.1%가 콘텐츠 분야, 그리고 나머지 3.6%는 기타 분야였습니다. 교육 및 학술 분야 활용수기 비율이 약 77%로 대부분 한국고전종합DB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이용층이 연구자와 교육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도별 최우수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에는 임원경제지와 관련된 활용수기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는데 번역 결과물을 출간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고전종합DB를 활용하여 번역을 하였고 그 사례를 모아서 응모한 것입니다. 2010년에는 박물관에서 한국고전종합DB의 검색을 통한 고문원 서지정보 획득 사례라는 이름으로 응모가 되었고요. 이거는 박물관 내부 문서로 활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2011년에는 교육자료, 2012년에도 교육자료가 응모 최우수상이 되었는데 2012년의 최우수상이 조금 독특하기는 합니다. 조선 시대의 수학과 관련된 자료를 뽑아서 그것을 병풍으로 제작을 하고 그것을 전시와 교육에 활용한 사례입니다. 2013년 최우수상 수상작은 역사문화 걷기 코스 개발과 문화유산의 발굴이라는 제목으로 응모를 한 것인데요. 이는 한국고전종합DB를 활용하여 역사문화 걷기 코스를 개발하고 지자체에 문화재 등록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례를 저희에게 응모를 한 것입니다. 이제 2014년부터 23년까지의 공모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고전의 대중화를 목적으로 공모전을 운영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고전번역원과
한국고전종합DB를 홍보하고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한국고전번역원의 성과를 활용한 아이디어와 콘텐츠 등을 공모하였습니다. 공모 분야에 따라 2014년, 그리고 2015년과 16년, 2017년에서 2020년, 2021년, 2022년부터 23년까지 이렇게 5그룹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4년 공모전입니다. 명칭은 한국고전종합DB를 활용한 창작 아이디어 공모입니다. 목적은 우리고전화 대중화의 일환으로 한국고전종합DB를 활용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공모 분야는 교육자료, 방송, 영화, 출판, 여행 등 고전문화 콘텐츠 개발 아이디어, 그리고 모바일 앱, 웹 또는 온라인 서비스를 위한 아이디어, 그리고 기타 한국고전종합DB를 활용한 독창적이고 완성도 있는 아이디어 등입니다. 특징은 어떤 하나의 완성된 작품을 공모하는 것이 아닌 아이디어 자체를 공모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작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사 방식에 처음으로 프리젠테이션도 도입을 하였습니다. 아이디어를 공모하기는 하였지만 실질적인 최종 목표는 고전을 활용한 콘텐츠의 제작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심사 항목에서 활용도, 활용성을 가장 크게 비중을 두었습니다. 응모 현황은 총 34명이 응모하였습니다. 그 중에 20명이 교육자료, 방송 등 콘텐츠 개발 관련 아이디어에 응모를 하였고 13명이 모바일 앱과 웹 서비스 관련한 아이디어를 응모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독특하게도 기타 분야에 한 명이 있는데 저거는 한국고전종합DB의 개선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응모와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이 선정이 되었는데요. 최우수상을 살펴보면 한국고전종합DB를 활용한 어린이 고전교육 콘텐츠라는 제목으로 응모된 것입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익숙한 어린이들이 다양한 한국고전종합DB를 활용한 교육 콘텐츠를 사용하여 어릴 때부터 한국 고전에 더욱 관심을 갖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직접 찾고 읽고 느끼는 체험형 콘텐츠에 대한 아이디어였습니다. 기획안의 주요 내용은 이용 대상은 어린이, 이용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이고요. 세부 콘텐츠 내용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고전종합DB 검색대회, 한 줄 고전 쓰기, 나만의 고전책 만들기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이제 15년과 16년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년 내 공모전 명칭은 한국고전종합DB 활용 공모전으로 지금까지 그 명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모 분야에는 처음으로 고전 명구라는 부분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고전 명구는 옛 선현의 지혜나 교훈 등의 다양한 소재를 발굴하여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글을 공모하는 분야입니다. 아울러 14년의 아이디어 공모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고전의 대중화를 도모하고자 우리 고전 앱 개발 기획안을 공모하였습니다. 응모 기준 및 조건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고전 앱 기획은 국내외에 출시되지 않은 앱, 그리고 한국고전종합DB를 활용한 다양하고 참신한 콘텐츠입니다. 고전명구는 사실 저희가 그전부터 고전산책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공유하였던 그런 글과 똑같은 형식의 글을 공모에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명구와 중복되지 않아야 하고요. 의미가 있는 명구를 번역문과 함께 싣고 현대적 재해석한 의견을 실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응모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모 현황은 2015년에 고전 명구는 6명 응모하였고 우리 고전 앱은 24명 응모하였습니다. 우리 고전 앱의 응모자들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고전종합DB를 기반한
고전종합DB에 기반한 정보 그리고 내용을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한 기획안이 14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2016년은 응모자 수가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고전명구는 15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우리 고전 앱은 12명으로 조금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비중은 역시 고전종합DB를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고전과 관련한 정보 그리고 내용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심사 방식 및 기준입니다. 심사 방식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으로 프리젠테이션 심사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응모자들이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하여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 기준은 고전 명구 부분은 소재의 참신성과 흥미의 정도, 그리고 작품의 구성 내용의 완성도와 정확성 정도, 작품이 갖는 시대적 대중적 메시지의 파급 정도를 심사하였고, 우리 고전 앱은 기획안의 참신성, 그리고 기존 작품과의 차별성, 그리고 두 번째로 기획안의 구성 내용과 실제 개발 실현성의 여부, 그리고 세 번째는 제작 배포 시 대중적 활용 가능성과 파급 효과 등입니다. 최우수상작입니다. 고전 명부 부분은 저희가 당선작들을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그리고 이용자들에게 이메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전 앱 부분 최우수상 수상작은 역사와 게임을 결합한 코트 오브 조선이라는 응모작이었습니다. 기획 요지는 심리록을 활용하여 조선의 정조를 주인공으로 한 법정 재판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2016년에 우리 고전 앱 최우수상 역시 역사와 게임을 결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하일기 속에 묘사된 박지원의 여정과 유머러스함을 녹여낸 레이튼 교수 시리즈 스타일의 퍼즐 게임입니다. 2017년과 2020년에는 고전 명고 부문은 유지하고 우리 고전 앱 개발 기획의 범위를 확장하여 우리 고전 콘텐츠 개발 기획으로 공모전을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게임과 웹툰 그리고 시나리오 등은 지양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현재 남겨진 자료만으로는 명확히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실현 가능성과 확장성, 활용성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그렇게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응모 현황은 보시는 자료와 같습니다. 고전 명구 부분은 23명, 우리 고전 콘텐츠 개발 기획은 81명 응모를 하였습니다. 갑자기 응모자가 증가하였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정 학교, 특정 학과 학생들의 과제용으로 공모전이 이용되어 81명으로 응모가 많아졌습니다. 비율을 보면 애플리케이션이 38.4%로 가장 많기는 했습니다. 2018년의 경우를 보시면 고전 명구는 27명, 우리 고전 콘텐츠 개발 기획은 13명이 응모하였습니다. 이 역시 애플리케이션이 약 70%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저희가 게임, 시나리오, 웹툰 등을 지향하기도 했지만 그 전년도, 즉 2016년에 앱 개발 기획을 공모전 주제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과 20년의 응모 현황입니다. 2019년은 고전 명구 24명, 우리 고전 콘텐츠 개발 기획 50명 응모하였습니다. 역시나 애플리케이션이 86%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애플리케이션이 보시는 바와 같이 27명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사 방식과 심사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과 심사 방식 및 기준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류 심사와 프리젠테이션 심사를 진행하였고요. 심사 기준 역시 그 전년도와 동일하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최우수상 작품입니다. 고전 명구는 아까 보신 것처럼 저희 홈페이지에 고전 명구 당선작으로 해서 게시를 하고 있으므로 이번에는 살펴보지 않도록 하고요. 우리 고전 콘텐츠의 최우수상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시의 온도라는 것이고요. 분야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기획 요지는 기상청 날씨 API와 연동하여 매일 그날의 날씨를 다룬
번역 한시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한시에서 느껴지는 계절, 온도, 날씨를 함께 느끼고 가까운 지인들에게도 SNS 공유 기능을 통해 한시를 소개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이 기획안이 저희 기관의 정체성 그리고 저희 성과를 매우 잘 활용했기 때문에 번역원에서 이 기획안을 바탕으로 하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및 보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상당수 다운로드가 되어 국민들이 이용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공공데이터 민관 활용을 권고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2021년에 서비스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현재는 서비스되고 있지 않습니다. 2018년과 2019년 최우수상입니다. 2018년에 우리고전 콘텐츠 최우수상은 의궤로 하는 색칠 공부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창의력과 미적 감각을 기르고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마운틴 도슨트라고 하여 한국고전종합DB에 수록된 유산시, 유산기 등을 이용하여 등산객들에게 등산 코스와 지명에 대한 고전을 소개하고 해설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2020년은 저희가 게임을 지향하기는 했으나 게임 분야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는데요. 조선 명탐정이라는 제목으로 심리력과 대명률 직해를 추리와 결합하여 만들어낸 게임입니다. 그래서 조선에서 벌어진 미스테리한 사건들의 단서를 추적하면서 고전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획안이었습니다. 2021년 공모전입니다. 제 명칭은 역시 한국고전종합DB 활용 공모전이고요. 목적은 여기 와서 조금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목적을 보시면 한국고전종합DB를 활용한 홍보 콘텐츠와 고전 명구를 공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 분야가 홍보 콘텐츠 그리고 고전 명구인데요. 저 홍보 콘텐츠는 고전종합DB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조금 더 포인트를 두고 진행을 한 것입니다. 즉, 저희 공모전 초창기의 목적과 조금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응모 기준 및 조건입니다. 홍보 콘텐츠의 경우에는 영상 및 이미지 매체를 통해 한국고전종합DB를 자유롭게 홍보하라는 주제로 제출 규격도 저희가 영상 그리고 이미지를 별도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업로드, 즉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3개에 업로드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것도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고전 명부는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을 하였고요. 그래서 응모 현황 및 심사 방식 및 기준을 보면요. 한국고전종합DB 홍보 콘텐츠는 27명이 응모를 하였고 고전 명부는 57명이 응모를 하였습니다. 심사 방식은 아까 SNS를 활용해 업로드를 하게 하였기 때문에 그 SNS 지수에 따른 대중성 100%가 1차 심사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는 1차 심사 점수와 저희 직원들의 심사 그리고 전문가 심사를 합산하여 최종작을 선발하였습니다. 심사 기준은 한국고전종합DB 홍보 콘텐츠의 경우에는 아이디어의 참신함 그리고 이목 집중 정도 그리고 한국고전종합DB에 대한 정보 전달 정도, 콘텐츠의 구성, 완성도와 작품성 정도를 심사하였습니다. 고전 명부는 매년 똑같은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우수상입니다. 제목은 성균관 스캔들이라는 제목이고요. 분야는 영상 분야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학생과 조선 성균관 유생의 시대를 초월한 비대면 데이트를 주제로 하여 영상을 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상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뭐지? 안녕하세요. 거기 왜 들어가 계신 거예요? 아, 저는 카페예요. 근데 그 사약 같은 건 왜 드시고 계신 거예요? 아, 이거는 아메리카노예요. 그쪽은 뭐 드시고 계세요? 아, 저는 달달한 수정과 먹고 있어요. 혹시
혹시 취미는 어떻게 되세요? 저는 시 쓰는 걸 좋아해요. 저도 평소에 시 좀 써요. 제가 최근에 쓴 시가 있는데 아직 제목을 못 지어서. 제목으로 혹시 봄날 개상에서 어떤가요? 봄날 개상에서 진짜 좋은데요. 혹시 내일 유시의 은행나무 앞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봄날 개상에서 인성, 슬슬 공간이 황희와 성균이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일생활.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 고전 번역서, 조선왕조실록, 승정원 일기 등의 문헌이 보이지? 이런 고전 서적이 한글로 번역되어 있어서 우리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 황희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 고전 번역서에 내 이름을 찾고 들어가거나 검색창에 퇴계 이황을 검색해보면 좀 더 쉽게 나를 알 수 있을 거야. 이 외에도 최근에는 한문고전 자동번역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 그리고 전자책 라이브러리에 들어가면 우리 고전과 관련된 이북 열람이 가능해. 다음으로 경서성독에 들어가면 사서의 원문과 해석본을 볼 수 있고 성독도 들을 수 있어. 자, 그럼 이제 DB를 디벼 2022년과 23년 공모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과 23년도에도 공모 분야를 변경하였습니다. 홍보 콘텐츠 대신에 고전 픽션 쇼츠 콘텐츠를 공모하였는데요. 대중에게 익숙한 매체를 통해 고전의 대중화와 한국 고전 종합 DB를 홍보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응모 기준과 조건 역시 그 전보다 구체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고전 픽션 쇼츠 콘텐츠의 22년도 응모 기준을 보면 주제는 한국 고전 종합 DB에서 제공하는 대동 야승과 연려실 기술의 기사, 그리고 전통 창작 소재 자료집 내 사건 목록을 그 안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각색하여 단편의 애니메이션, 영화, 다큐 등으로 제작한 영상물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23년에는 그 한국 고전종합 DB에서 제공되는 지리류 번역서인 고려도경, 동국여지집, 북간기사 등을 활용하여 만든 것들, 그리고 대동야승과 연려실 기술에 수록된 것들로 범위를 제한하여 진행을 하였습니다. 고전 명부는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을 했고요. 응모 현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2년엔 고전 픽션 쇼츠 콘텐츠는 16명, 그리고 고전 명부는 40명, 23년은 쇼츠 콘텐츠는 24명, 명부는 16명 응모하였습니다. 심사 방식은 약간 일부 변화를 두어 쇼츠 콘텐츠는 모니터링 심사와 전문가 심사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심사 기준입니다. 심사 기준을 보시면 고전 픽션 쇼츠 콘텐츠의 경우 배점이 22년도와 23년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22년도는 창의성과 전달성의 비중을 크게 둔 반면 23년도에는 완성도의 비중을 두었습니다. 이 이유는 완성도가 22년에 진행을 해보니 완성도가 떨어지다 보면 전달성과 창의성이 아무리 좋아도 콘텐츠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완성도의 비중을 조금 높였습니다. 그리고 고전 명부 역시 배점을 두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최우 수상작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픽션 쇼츠 콘텐츠의 경우 제목은 말 한마디 잘해서 임금이 된 한 소년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쇼츠입니다. 내용은 보시면 되겠는데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해 나야 친구야 같은 양자택일형 질문에 종종 우리는 애매한 상황에 처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임기응변으로 오히려 왕이 된 소년이 있습니다. 때는 16세기 명종은 유일한 아들인 순의 세자를 잃고 친척 중에 세자가 될 만한 사람을 찾기 위해 조카들을 불러 모으는데요. 세자가 된다면 친아버지를 떠나 명종의 아들이 되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처한 조카들에게 명종은 질문합니다. 임금과 아버지 누가 더 중하느냐? 그러자 한 소년이 말합니다. 전 둘 다요. 참 뻔하죠. 그런데 이 답변이 명종의 마음을 확 사로잡아 버립니다. 정확히 말하면
임금과 아버지는 다르지만 중요는 본래 하나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즉 임금과 아버지가 둘이라도 섬기는 이치는 하나다, 둘 중 하나 고를 필요 없이 둘 다 중합니다 라는 유교적인 모범 답변으로 교묘하게 선택을 피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일로 소녀는 명종의 총애를 받게 되고 훗날 드디어 왕위를 잇게 되니 그가 바로 조선의 14대 왕 선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앞으로 애매할 땐 난 둘 다 라고 현재 지금 보신 영상이 제가 발표 자료를 만들 때 기준으로 조회수가 154만 회 정도가 됩니다. 제가 본 저희 기관 또는 고전을 활용한 쇼츠 콘텐츠 중에 거의 가장 최상위권에 속할 정도의 조회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마 대중들에게 익숙한 매체여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23년도 콘텐츠를 보시면 누구나 조금 많이 알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망부석설화와 정읍사에 대한 쇼츠 콘텐츠인데 이거 역시 현재 조회수가 2,000회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고전과 관련한 영상들이 콘텐츠가 1,000회만 넘어가도 잘 나오는 것으로, 특히 기관에서 만드는 것들은 그러한데요. 이 정도의 성과를 거둔 거는 작품의 완성도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저 최우수상을 수상한 두 분, 그러니까 22년도 최우수상 수상자와 23년도 최우수상 수상자가 기존에 이미 고전 또는 문학과 관련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좀 구독자와 조회수를 어느 정도 확보한 분들이었기 때문에 조회수가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특히 22년도 쇼츠 최우수상 수상자의 최다 조회수는 540만 회짜리도 있습니다. 그 승정원 일기와 관련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공모전을 통해서 응모된 작품들을 좀 재활용하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할까 합니다. 크게는 제가 세 가지 분야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공모전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해야 되지 않나. 두 번째는 공모 주제 및 분야의 일관성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세 번째는 응모 작품의 활용성과 확장성에 대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2009년부터 23년까지 공모전을 운영하면서 느낀 실무자적 견해입니다. 저희 공모전이 두 가지 목적으로 계속 이루어져 있는데요. 한국고전종합DB 홍보, 그리고 고전종합DB 이용 활성화라는 목적 하나와 고전의 대중화라는 목적을 두고 공모전을 진행하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공모전을 진행을 하다 보면 응모하시는 분들이, 공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느 포인트에 맞춰야 될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홍보에 맞춰야 할지 아니면 고전의 대중화 측면에 맞춰야 될지를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에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나만 정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고전종합DB의 이용자 수는 날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전의 대중화 쪽에 포인트를 더 두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모 주제 및 분야의 일관성에 관한 부분인데요. 앞서 발표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공모 주제 및 분야가 잦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에는, 어떤 한 해에는 고전 컨텐츠 전반적인 걸 공모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공모했던 분야인 앱 분야에 대부분 응모를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잦은 변화는 공모전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저의 요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모전 목적에 맞게 주제 및 분야를 발굴하여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 덧붙이면 공모 주제 분야는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전 국민을 대상으로 어떠한 분야도 없이 주제 일부만 제안을 하고 공모를 하기 때문에 공모되는 작품들이 이용 대상이 성인층, 학생층부터 교육 목적, 문화 목적 이렇게 다양한 목적의 콘텐츠들이 응모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조금 구체화시켜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요. 응모 작품의 활용성과 확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응모하는 분야인 고전 명구의 경우에는 저희가 고전 산책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메일링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이 약 5만 명 가까이 되시고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게시를 해놓기 때문에 고전 명구 부분은 활용성과 확장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외의 여타 분야, 예를 들면 애플리케이션이나 쇼츠 콘텐츠 등은 활용성과 확장성에 한계가 존재합니다. 저희가 애플리케이션 기획안을 받아 실제 상품으로 개발된 사례는 한 번에 불과하고요. 사실 나머지는 기획안의 실현 가능성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좋은 기획과 실행안을 담고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기관에서 개발하기도 힘들고 응모자가 개발하기도 힘든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하고요. 쇼츠 콘텐츠 같은 경우, 영상 콘텐츠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진행했던 방식은 개인의 채널에 올리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응모가 20, 30작품 되었는데 이걸 한 군데 모아놓으면 활용성 그리고 확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한 곳에 모으는데 한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만 공모전의 실질적 효과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고전의 대중화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점들을 바탕으로 향후 한국고전종합DB 활용 공모전을 보다 조금 더 성공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고전을 모든 국민들이 즐겁고 재미있게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